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세계의 목소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K-팝의 열풍을 대표하는 BTS는 빌보드 62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노랫말로 된 곡으로 1위를 차지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한국어 가사곡의 최고 기록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이 곡은 2012년 7주 연속 핫 102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블랙핑크의 제니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는데 유튜브 24시간 내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하여 K-팝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K-팝의 인기는 일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의 K-팝 열풍은 사실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냉랭한 한일 관계와 혐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빅뱅, 샤이니 등 K-팝 그룹이 월드 투어를 하면 5만석이 넘는 도쿄돔의 인원을 만석으로 채우는 티켓 파워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K-팝 카페, K-팝 팝업 스토어는 항상 인기입니다. 심지어 시부야 한복판의 대형 음반 매장인 타워 레코드는 리모델링을 하며 아예 한 층 전체를 K-팝 매장으로 꾸밀 만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J-팝은 세계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대중문화로서 다양한 팬층에 어필하는 한류의 경쟁력에 비하여 일본 아이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세계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J-팝은 자국의 내수 시장이 크다는 점을 살려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체제였지만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도 자신들의 내수 시장까지 차지하자 일본 우익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J-팝의 하락의 위기를 느낀 일본에서는 J-팝은 K-팝에 완패했다며 한국 도움을 받아야 산다라든지 BTS의 성공을 분석하는 칼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한국 BTS의 퍼포먼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 이걸 무료로 봐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멤버 모두의 노력도 굉장하고 연출과 안무를 생각하는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 음악계는 분명히 뒤처졌어. CD 의존 때문인지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에도 곡이 제공되지 않아. 일본 행정도 그렇고 경쟁에 노출되지 않는 업계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 둔해. K-팝은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솔직히 일본 음악은 20년 전과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아. 우익들은 K-팝이 J-팝을 따라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J-팝이 K-팝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돌 그룹이란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의 완패. AKB도 자니즈도 가창력도 댄스도 해외 인지도도 한국에는 미치지 못해. 한국 음악 채널 보면 분명히 노래도 춤도 능숙하지만 다들 거기서 거기고 곡 구성도 유사해서 금방 질려버린다. 전부 아이돌 구성인 것 또한 마이너스 요소야. 그거는 J-팝도 다르지 않은데 AKB도 마찬가지잖아. AKB는 몇십 년째 그 짓을 하고 있다. 실력도 없이 떼거지로 양산해내서 무대에 올리는 걸 보면 자연스레 채널을 돌리게 된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수준 미달해 동네 고등학교 문화재 수준 다양성에서라면 일본 예능계가 나을 수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의 시장도 다양성이 약하지 않다. K-팝 한류 열풍을 이끄고 잘 알려진 것이 아이돌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 내수 시장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한국 사람들이라고 아이돌 음악만을 듣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힙합 음악이라든지 좋은 싱어송라이터들도 많아.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이돌도 아니지만 빌보드에 오르기도 했고 K-팝 시장도 아이돌 말고는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이돌조차 경쟁력이 없어 삼성에 밀리는 소니 K-팝에 밀리는 J-팝 도대체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일본은 왜 매일매일 한국에 지기만 하는 거야? 한국의 정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음악은 좋아해. 멋진 춤과 노래와 노래도 듣고 있어도 질리지 않아. 일본에는 일본의 장점도 있지만 왜 이제서야 BTS를 알아버렸을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버릴 만큼 과거로 돌아가 응원하고 싶어. 춤, 노래, 버라이어티, 외모. 코로나로 나갈 수 없는 사람, 집에 있는 시간을 BTS로 도배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댄스 퍼포먼스와 노래와 랩이야. 이 기사는 또 한국 정부한테 돈 받고 광고해 준 거냐? 이제 질린다. 도대체 한국 관심도 없는데 계속 광고 도배를 해버리네.
정신 차려 방구석 백수야. 무의미한 댓글 달지 말고. 내 수익들은 현실 파악을 못하고 혀만을 울부짖기만 하네. 이러니까 패배자 소리를 듣는 거야. 빌보드 1위를 한 것도 한국 정부에서 광고를 한 거냐. 저 정도면 지능이 의심되는 부분. 인정할 만한 건 인정하고 경쟁해서 이길 생각을 해. 한국과 연관되면 안 좋다고만 몰아가지 말고 왜 인정을 못해? 너네는 참 불쌍하다. 방구석 우익들 저런 애들이 나와 같은 한 표라는 게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베가 집권하고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은 문화는 한국에게 완전히 뒤처졌고 경제에서도 점점 발목을 잡히는 추세지. 냉정히 말해서 젊은 일본 여자애들 한국 관련된 거라면 좋아 죽는다. 한국 관련된 곳은 항상 사람도 바글바글해 집에만 있으니 이런 사실을 모르겠지. 일부 팬들에 의존하는 미디어의 무리수는 한일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봐. 일본에서 한국 프로듀서를 불러서 활용한다고 해서 그 그룹이 일본에서 데뷔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순서가 다르지. 히트쳐서 TV에 나오는 게 아니라 팔만하니까 팔고 싶어서 광고비 내고 TV에 출연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선 양쪽 모두 큰 차이가 없다고 봐. 자니즈에게도 문제가 있지. 자니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냉정히 봐서는 저게 잘생긴 건가 싶은데 저런 것들만 봐서 질린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연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라마도 자니즈 투성이, 예능도 자니즈.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물려. 항상 똑같이 아라시, 자니즈, AKB 과거로 자위하는 것은 신물이나. 반면에 K-팝은 사이클도 빠르고 매력적인 그룹이 계속해서 나오니 볼맛이 나지. K-팝의 장점은 일본과 다르게 세대 교체가 빠른 것도 있어. 대형 기획사 계약 기간인 7년이 되기 전에 다음 그룹 구축에 들어간다. 한 개 그룹이 10년간 인기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 남자는 병역 문제도 있으니 대형 기획사는 계속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K-팝 붐은 좀처럼 쓰러지지 않아. 일본 아이돌들이 한국 아이돌들에게 앞서는 것은 딱 한 가지, 버라이어티에서 필사적인 부분. 이 부분은 존경할 만하다. 다만 예능력에서 승부를 걸지 말고 본업으로 승부를 걸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말이야. 본업에서 높은 수준이라면 예능에 나와서 뺨을 맞는다던가 속옷을 노출한다던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팔릴 텐데. 과거의 J-팝 스타는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아이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일본의 아이돌들은 광대짓에 목숨을 걸 뿐이다. 정작 무대에서는 전혀 카리스마가 없지. 이 기사가 지적하는 뼈아플 정도로 정확하다. 일본 아이돌, 특히 자칭 음악을 생업으로 하려는 자들은 확실한 가창력, 댄스 퍼포먼스 능력을 익힐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노래를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악수권, 임기투표권, 굿즈나 특전 등으로 팔아먹은 속임수 인기 따위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세계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팬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일본 음악의 수준은 점점 낮아진다. 당연히 경쟁력 있는 음악의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어. 문화적으로 밀리다 보니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것도 당연하다. 솔직히 나도 혐한이지만 패배감이 드는 심정. K-팝이 대세긴 한가 봐. 너네 평소에 혐한이라면서 왜 이렇게 K-팝에 대해 잘 아는 거냐. 나는 한국 싫어해서 K-팝 평생 들어본 적도 없다. 한국을 떠나서 한국 음악이 좋은 건 사실인 걸. 여자들이 SNS에서 난리도 아니다. 내 수익들은 일본 여자가 한국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욕하기 바쁘지만 그게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원인이야.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한류에 대해 익히는 게 필수다. 한류를 싫어하는 일본 여자는 거의 없어. 나도 K-팝에 대해 알아봤는데 제법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야. 딸이 3년 전쯤부터 BTS를 좋아해서 처음에는 자동차와 집에서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한국어로 나오는 노래를 알아듣지도 못해 한국 노래를 듣는 딸을 나무랐지만 가요 프로그램에서 BTS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레벨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그때부터 BTS가 좋아졌습니다. 이미 그때는 딸이 팬을 졸업한 상태라 아쉬워요. 딸은 라이브를 몇 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더 빨리 알았더라면 라이브를 함께 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후회되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일본에서 라이브가 진행되면 좋겠네요. 우리 딸도 좋아하더라. 나는 전혀 팬이 아니지만 노래와 춤의 수준이 높은 것은 느껴져 감탄하고 있어. AKB 상술이 도핑에 지나지 않음은 이미 예전부터 회자된 거고 그게 사실이지. 그렇다 치더라도 K-팝이 무조건적으로 위에 있다는 표현이 신경 쓰이네.
일본에도 실력을 갖춘 사람은 많이 있는데 칼럼을 쓴 필자는 최근 수년간 뭘 들어온 거야? J-팝이 K-팝에게 완전히 패배한 건 아니더라도 뒤처진 건 알 것 같아. 아이돌 외에도 일본은 세계와 경쟁하는 풍부한 음악 장르가 있어. 일본은 음악 매체가 스트리밍, SNS로 옮겨가는 21세기에 CD 판매 중심인 오리콘 차트만 고집해온 게 모든 것의 원흉이라고 봐. 오리콘 차트에선 아키모토 꼼수가 표준이 돼서 음악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라 보상에 낚인 팬들 때문에 1위를 차지하는 명예를 돈으로 사고 있는 거지. 칼럼을 쓴 필자가 뭘 들어왔는진 모르겠어도 확실한 건 세계의 사람들은 J-팝을 듣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실력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세계적인 레벨에서 겨룰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은 냉정히 드물어. BTS급 파급력은 아니어도 세계적으로 유명세, 인지도가 있다던가 인정할 만큼 팔리는 가수가 있는지 생각해봐. 일본의 가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를 논하는 시대에 이런 논쟁에서 일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실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J-팝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닐까?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본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력자라고 칭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워. J-팝은 K-팝에 완패한 게 맞아. 그 문제 있는 오리콘 차트마저도 BTS가 떡실신 내버렸는걸.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재풀의 차이도 크다. BTS의 성공 신화에 대한 분석과 J-팝의 부진을 K-팝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칼럼을 본 일본인들은 K-팝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뿐 아니라 자신들의 내수 시장까지 점령해버리자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J-팝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이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K-팝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 내주익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J-팝의 몰락은 일본의 시스템 문제라는 의견과 시스템도 문제지만 그냥 인재의 차이라는 의견에 대립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